고전에서 레벨판 짬바를 최신의 수도 이어갑니다. 방구석 짬바로 털어보는 본격 최신 게임 탐험 방송. 안녕하세요, 하이테크 피플 로치 코인이 올시드라. Welcome to the Retro Universe. 자, 날이면 날마다 오고 있는 하이테크 피플이 오시다. 안녕하시오. 안녕하세요. 또 왔네. 결국 오프닝도 하시게 됐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둘이에요. 역시 이 골방은 둘이 있어야 어울리는 데인가? 그렇게 오프닝하기 쪽팔린다고 해놓고 개쪽팔려! 스파! 어떠냐 짱쪽팔려! 나의 카피라이트 맛이. 이런 식으로 매기나? 이런 식으로 후가시를 매기는 거는 솔직히 저도 처음에 이거 도입할 때 좀 쪽팔렸는데 그렇지. 저 혼자 죽긴 좀 아깝더라고요. 본인이 얘기하면서 본인이 현타가 오는. 자, 어쨌든 사실 예정에는 좀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빵빵 제공해주고 있는 이놈의 뉴스 미디어들이 우리를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괜히 레카들이 돈을 잘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소재가 빵빵 터지니까. 전부터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아무리 레카들이 돈이 돼도 잘못하면 철컹철컹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밟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지 않듯이.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나는 아바떼 몰고 있는데 마음이 페라리면은 페라리 같지. 그러다 걸리는 거야. 한 방에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 아반떼 N 오너들이 힘들어요. 차는 좋은데 막상 밟자니 한국도로고. 그래서 업핸드 편. 야, 하이테크에도 업핸드가 등장할지 몰랐는데 이게 업핸드로밖에 갈 수가 없는 사정이 있어서 제목을 보면 아셨겠지만 그런 이유로 오늘은 업핸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긴 말할 거 없이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저희가 DLC 3 때에서 언급해드렸던 뉴스 중에 오늘 크게 두 개를 갖다가 업데이트 팩? 강제 업데이트는 아니고 어쨌든 뭐든 간에 추가적으로 살이 붙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각설하고 첫 번째 소식은요, 포르자 호라이즌 5의 플스5로 등장하는 것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요게 계정 의무가 적용됐다는 소식이 방송 나가고, 바로 또 나왔어요. 쓰발, 방송 나가고 나고 난리야. 좀 타이밍이라도 제대로, 미리 좀 해주던가! 이것들은 발표를 왜 이따고 올라고 난리야! 아이고, 우리 방송에 뭐 언제나 안 그랬나요? 뭐, 맨날 뭐 하면 나오더만. 그치, 우린 청계천 찌그러기들이니까. 네. 자, 이게 간단하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FAQ가 공개가 돼서 나왔는데 요약하면 플스5에서 포르자 호라이즌 5를 플레이하시려면 PSN이죠. 계정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연결해야 하고 이 과정은 콘솔에서 처음 게임을 시작할 때 시작을 한다.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은 마소 계정 일부인 엑스박스 라이브 서비스로 로그인을 하고 현재 플스5 콘솔에 로그인되어 있는 PSN 계정에 연결하는 메시지가 뜹니다. 참고로 요 계정과 마이크로소프트 계정과 PSN 계정 연결은 타이틀별로 수행되므로 예를 들어 A라는 게임에서 과정을 수행했을 경우라도 B라는 게임에서는 다시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하네요. 뭐 이렇게 복잡해. 결론은 마소 계정 없으면 게임 못한다 이거잖아요. 뭐, 그쵸. 이런 딩이를 뭐 이렇게 게임이 강제가 많아 요즘에는. 아니 무슨 21세기 이렇게 강제 집행이 많어. 근데 이게 약간 PC 유저 입장에서는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하거든요. 플스 유저 입장에서는 되게 불쾌할 수 있는 게, 이 플스 유저 입장에서는 화나는 게 로그인이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PSN 계정 같은 경우는 예전에 소니가 헬다이버즈였나 뭐였나 하여튼 그것 때문에 계정 강제화 한번 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고 죽창 10번 찔리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요구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굽신 이러면서 한 발짝 뒤로 뺐잖아요. 근데 이제 소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컸던 게 그게 발매 전에 그걸 한 게 아니라 발매 다 하고 살 만큼 다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안 하면 니네 이제 벤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욕 먹을만 했지 그거는 진짜. 너무 심했고 요거는 그래도 사전에 알려주니까 뭐 욕은 먹을지언정 못할 정도는 아닌데 근데 이제 콘솔 유저들은 기본적으로 콘솔에서 텍스트 쓰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쵸. 키마 지원도 안 해줄 거면서 그치. 자꾸 뭐 아이디 비밀 패스워드 확인하라고 하잖아요. 그나마 요즘에는 QR 코드로 입력하는 게 있어서 그나마 맞아. 했는데 QR 코드가 있어. 근데 그것도 PC에서 한번 계정 패스워드나 뭐 계정 잠긴 거 이런 거 한 번씩 다 풀어야 돼가지고 여간 귀찮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감이 좀 세긴 한데 근데 PC 유저 입장에서는 원체
PC 게임들 그 개발사 있잖아요. 아니면 유통사 이런 데서 런처를 다 만들어요. 지네 걸. 예를 들어 EA면 EA, 뭐 락스타면 락스타. 유비도 있잖아요. 예, 뭐 CDPR도 있고 유비도 있고. 그래서 스팀에서 사도 스팀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요즘에는 이 개발사마다 자꾸 뭔가를 이렇게 연결을 강조하고 그 연결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물론 뭐 연결을 해서 좋을 수도 있어요. 뭐 그다음에 거기서 뭐 이점이 올 수도 있겠는데 딱히 보면 이점은 없거든. 내 생각은 그래요. 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절차만 하나 더 생긴 거거든요. 쓸데없는. 이 참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 선지자적인 예언을 하나 하셨는데 방송에서 결국은 이제 이것도 우리 거 저것도 우리 거 전략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한 수를 내다본 전략. 야, 이 뭔가 시대를 통찰하는 자세. 그 도라에몽이 알려준 그거 퉁퉁의 명언 있죠. 니 건 내 거, 내 건 내 거. 그걸 기반으로. 역시. 오래된 것이 좋은 것이야. 역시 시총 3순위 안에 드는 그 공룡 기업이 어찌 감히 소니 따위가 뭐 게임에서는 좀 끝발 날린다지만 그 경제 논리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그렇지. 게다가 우리는 미국이야. 천조국이야. 우리는. 어디 플라자 합의로 한번 무너졌던 놈들이 어디서 N달러 강세인 우리한테 지금 승부를 걸려고 그래. 지금 도란프 행님도 왔는데 관세 한번 맛 좀 볼래? 받아라 관세빔. 저 같은 경우도 그 유비 게임을 하는 게 있어요. 보면은 플스에서 보니까 그 라이더스 리퍼블릭인가? 그게 있어요. 네. 그것도 사실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커넥팅을 하거든요. 무조건. 커넥팅을 하고 보상은 딱히 제가 뭘 주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연결만 된다 이것뿐이지. 그리고 저희가 뭐 준비하고 있는 메탈기어 서바이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것까지 아니지만 그것도 반강제 연결이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그쵸. 게임 연결을 하고 연결이 안 되면 게임이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니까 이게 요즘에는 그 커넥팅이 안 되면 게임이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유비 게임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더 화나는 게 뭐냐면 유비 게임을 예를 들어 스팀에서 사잖아요. 그러면 스팀 OS도 올라와야 되고 유비 그 커넥트 런처도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둘 다 계정이 있어야 되고 킬 때 둘 다 켜져야 돼요. 하나만 그러니까요. 켜지는 것 따위는 없어요. 두 개 다 켜져야 돼요. 아니 어쨌든 내가 그거를 다 연결을 해서 돼야 되는 거니까 그게 약간 좀 짜증도 나고, 무엇보다 이제 이 호라이즌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이 부분에서 심각하게 봤던 게 이게 패키지판이 안 나온다네요. 디지털판만 나온대요. 디지털판만 나오고 뭐 표면으로 나왔던 거는 이제 패키지로 나오기에는 이게 라이센스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돼서 그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돼서 이제 계약 조항이 뭐 디지털만 내는 것만 좀 효력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낸다는 식으로 제가 얼핏 기억을 하는데, 본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서비스가 종료됐을 때 내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요즘에 저는 이 연결되는 부분의 게임들에서 문제로 제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 부분이거든요. 나는 유저로서 돈을 주고 게임을 샀어. 그래서 게임을 했어. 근데 서비스를 접는다네? 그럼 서비스를 접는 건 좋은데 이거는 PC가 아니라 콘솔 게임이잖아요. 내가 돈을 주고 콘솔 게임을 해서 이 게임을 하려고 샀는데 서비스가 종료되면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돈은 돈대로 날리는 거고. 근데 거기에 제가 좀 동의하면서도 조금 그 어폐가 있는 건, 이게 그렇다고 해서 패키지를 실물로 샀을 때 걔가 무조건 되느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요즘엔 문제가. 그걸 설치를 해도 서버 막아버리고 싱글 못하게 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무비 땐가 무슨 게임이 하나가 문제가 있었죠. 그냥 바로 그냥 게임 종료시킨 다음에 못하게 해가지고. 네, 그 차량 게임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있었어요. 그런 문제도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계정 의무 적용이라는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뭐 자신들한테 뭐 DB를 축적을 시켜서 뭐 어떤 분들은 유저들 뻥튀기 수를 뭐 증가시키기 위한 하나의 계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용수를 노리는 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정말 좋게 봐서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그래. 에이, 니 똥칼라 파워다. 이러면서 그냥 넘길 수 있어. 그런데 그걸 볼모로 나중에 이 게임이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너 게임 할 만큼 하고 즐길 만큼 즐겼고 했으니까 우리는 환불 없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것들이. 그래서 안 그래도 그게 영미권 쪽에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매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약간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살짝 뭐 바꾸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보니까. 그거를 이제
로컬 플레이가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름만 바꿔버린 거죠. 그렇게 꼼수로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게임 시장 자체에서의 흐름이 판이 또 이렇게 바뀌고 있는 느낌이 살짝 드는 게 있잖아요. 전통적인 콘솔 게임이라는 규격에서 봤을 때 이 게임 시장에 특화된 기준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켰던 부분 중에 하나가 F2P라든지 DLC 정책 같은 것들이 게임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킨 원인들이잖아요. 네네. 말 그대로 게임이 예전에는 하나의 패키지가 완성이 되고, 물론 이제 완성이 좀 덜 된 거나 아니면 뭐 버전업을 하는 걸 또 따로 팔아먹었던 상술 이런 게 있었죠. 없진 않았죠. 그리고 뭐 나중에 완성판으로 뭐 다시 패키지 만들어가지고 또 팔아먹고 뭐 이런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는 완성 자체가 안 된 게임을 내놓고 DLC로 그냥 계속 분량 채우기를 한다? 아, 그래도 돼. 이거는 기본적인 우리들의 플랜이 이랬어요. 라는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필요하다? 아, 그럼 사세요. 상점을 열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게 나는 내가 뭔가를 사가지고 게임을 한다는 관점에 대해서는 자꾸 돈은 돈대로 들어. 그렇죠. 근데 나중에 문제는 또 이런 것까지 껴버리면 나중에 그렇게 해서 돈을 써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내가 해가지고 여기다 쟁겨놨는데 이걸 내가 못 쓰는 상황까지 벌어져. 왜냐? 게임을 못하니까. 아예 막아버리니까. 그러면 유저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라는 관점이 오는 거잖아요. 이걸 환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들이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봐도 뭐 그냥 연결해가지고 필요합니다 이 정도로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식으로 또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속된 말로 고열을 짜내는 듯한 비즈니스로 변모될 것 같아서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그 요즘엔 컨텐츠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락인 효과는 나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식의 그 자기들 마음대로 서비스를 하고 말고 이렇게 하면은 이 서비스를 안 한단 말이죠, 요즘에는. 그러니까요. 이거 말고도 할 게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패키지 게임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게 조건이 붙는데, 이거를 이렇게 불친절한 서비스를 오래 해줄 그런 인내가 요즘에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없어진단 말이죠. 계속 뭔가 유저들에게는 우리 제품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정작 이걸 내놓고 나서는 좀 무책임할 때가 있어요. 일부 그러니까 게임사들은. 행동은 예. 그 다음에 뭐 개발팀 없애버린다든지 뭐 그래서 최적화도 그 다음엔 안 돼서 뭐 다음 윈도우에서는 어떻게 돌아갈지도 몰라,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좀 정리를 해보는 관점이라면 좋아 보이진 않아요. 확실히 좋아 보이진 않고, 그냥 지금 단계에선 단지 그냥 계정 연결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라는 수순이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유저들의 자산을 빼앗는 느낌까지 드니까 좋게는 못 보겠어요. 사실은 이게. 그리고 요새 마소 자체가 민심이 안 좋아가지고. 걔네들은 또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걔네가 요즘에 그 말아먹은 게 좀 많잖아요. 많죠. M&A도 엄청 많이 해서 인수를 엄청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뭐 성공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한 디아4 정도 있나요? 아니 뭐 전 회차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 본편이 되는 DLC3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자체가 사실은 좀 역을 바가지를 먹었잖아요. 게임 사업부 웬만한 데보다 다 크고 규모도 있고 이 정도로 운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이펙트를 갖고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되겠냐 싶지만, 하여튼 그만큼 돈을 썼고, 아니 근데 이 정도 썼는데 이만큼을 발휘를 못한다는 거는 이거 말 그대로 돈은 돈대로 쓰고 삽질대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좀 그렇긴 해요. 얘들이 보면은 10조 넘는 돈을 써가지고 공영기업 2개를 사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무슨 독점적 풀어버리고 앉아있고 막 이래버리니까 좋아 보이진 않죠, 사실은. 그리고 요즘에 그 게임 패스 광고를 그 뭐 원신 PC방 여기랑 해서 냈던 것 같은데. 그래요? 거기 내 자리 이러면서 좀 그 밈으로 옛날 한 5년 전에 밈으로 쓰였던 거를 재탕을 해서 광고를 만든 게 있는데, 솔직히 여기가 민심이 좋았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서 갔을 것 같은데, 요새 마소가 민심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마소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오픈 AI 쪽도 나가리 되는 느낌이고, 윈도우도 지금 24H2인가? 그 버전이 워낙 욕을 많이 먹고 있어서 민심 안 좋고, 그리고 그러니까 엑스박스 사업부 자체도 지금 휘청하는 느낌이라 지금 민심이 되게 안 좋거든요. 이 소식을 이제 요약하자면, 어쨌든 이제 포르자라는
독점작이 플스로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플스 유저로서는 좋죠.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했지만 이런 소문에 있는 작품들도 꽤 많이 라인업에 걸려 있고 어찌 보면 약간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로 연출이 되고 있어서 좋긴 한데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뒤통수 후릴까 그것이 좀 많이 찝찝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소식은 닌텐도 스위치 2에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잠깐 또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2. 지난 시간대는 이제 로치 씨가 굉장히 쌍심지를 켜고 요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요렇게 조립 저렇게 조립 요런 스펙이 좀 들어가 줘야지라고 이제 열심히 강변을 하셨는데 그때 스펙이 안 나왔어요. 그쵸. 그런데 방송 나가고 얼마 뒤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죠. FCC를 통해서 테스트 보고서가 올라간 게 공개가 됐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2. 그래서 이제 여기를 통해서 몇 가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좀 또 이게 참 얘기하면서도 좀 씁쓸한데 이 방송이 아마 체험회 끝나고 아마 나갈 것 같은데 닌김이 4월 2일인데 이걸 하나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뭐 체험회 공개하면 더 나오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우리는 우리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정보들이 파악이 됐는데 요걸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쨌든 기본적인 디바이스 구성에 대한 자료들은 어느 정도 여기 충족돼서 좀 리포트가 공개됐어요. 네. 리뷰해보신 입장에서 요거 스펙을 어떻게 본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와이파이 6E가 안 된 게 아쉽긴 한데 6E가 되면 이제 6G 그 와이파이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뭐 리모트 플레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괜찮아지는데 뭐 안 되는 건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뭐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뭐 썬더볼트 4, USB 4 뭐 이런 것도 있고 NVMe 그치. SSD 설치해달라.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언제까지 칩 카드냐 이러면서. 근데 칩을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SD 카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하나 더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하나만 더 굽신하면서. 네. 좀 확장성 좀 늘려주시니 이러면서 그때 얘기를. 근데 결국 안 되긴 했는데 솔직히 저도 이 부분을 기대하진 않았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닌텐도가 그렇지 뭐. 여기가 무슨 아수스도 아니고. 그렇지. 우리 전당 주식회사에 지금. 여기가 대만도 아니고 일본 기업인데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여튼 뭐 이런 식으로 좀 자료는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됐네요. C포트 2개가 들어가서 충전 단자가 모두 대응이 되는 식으로 구성돼 있다. 그쵸. 그거는 상수들고 환영하실 만한. 그쵸. 포트 하나 넣어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었던 걸 기억하는데. 근데 진짜 돈이 많으신 분들은 만약에 그 USB 4나 썬더볼트 4에 닌텐도가 헷가닥 해가지고 막 썬더볼트 4 독 막 이런 걸 내줬으면은 그 여러 가지가 가능하거든요. PC 키마도 가능하고 모니터도 한 2세대 연결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게 가능했다면은 뭐 좋았을 텐데 뭐 솔직히 그 정도 되면은 애초에 닌텐도가 한 스위치 한 150만 원에 팔아도 될까 말까 할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 스펙이 저는 괜찮은데 가격만 70 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닌텐도의 철학이 보통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예전부터 닌텐도의 철학이라고 하면 그 야마우치 히로시인가? 그분이 할 때 스탠다드처럼 내놓은 게 있었잖아요. 게임기 가격은 25,000엔 이상 받으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 사실 스위치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때려 막았죠. 때려 막다가 이제 닌텐도 스위치 나올 때 그게 가격 좀 오버가 됐죠. 근데 이제 그마저도 나중에 이제 스위치 염가판이라는 라이트를 통해서는 이제 그걸로 폭삭 내려가지고 이제 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규격은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요즘에는 하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점진적인 물가 상승이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유저 입장에서도 그래 25,000엔이면 좀 싸긴 해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그래 그걸로 내긴 좀 어렵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내심 스위치 1보다 약간 상승한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발매가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추론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소매몰 있잖아요. 온라인도 아니고 오프라인 소매몰 뭐 이마트라든지 완구점이라든지 그런 데 기준으로 40대 정도에 나온다. 그러면 닌텐도는 전 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그 라이트한 콘솔 유저로서는 플스고 액박이고 좀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뭐 그렇게 나올 수 있을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한번 소니에게 한번 철퇴를 한번 놔줬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참고로 이제 일본에서 발매됐을 때 가격이 그때 이제 2017년 3월이었죠. 이때 스위치가 발매했던 게 벌써 이제 한 8년 차 됐죠. 스위치가 나온 지. 네. 발매가 32,978엔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12월이었죠. 그 해 12월에 발매됐을 때가 36만 원 정도로 나왔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40만 원대 예상해 봅니다. 40만 원대를 좀 예상하는데 만약에 40만 원 초반에까지 이거를 방어에 성공한다? 아, 미친 듯이 팔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낙관적으로 보면은 한 60대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아, 근데 60까지 스위치가 나오기에는 물론 뭐 네임밸류나 이런 걸 따지면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60대 나오기에는 닌텐도의 철학에 너무 벗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물론 특가나 뭐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아, 진짜 소매 그 완구점이나 이런 거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러프하긴 한데 만약에 이게 앞자리가 7이 찍힌다? 그 돈씨 그 플스 얘기가 바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60이라는 관점이 넘어가는 순간 이 게임기는 그러니까 지금 플스5를 기준으로 예상하면 슬림이 대충 60만 원대란 말이에요. 노멀하고 슬림이 60만 원대고 프로가 이제 100만 원이라는 미친 가격 형성돼서 이제 가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좀 흐지부지된 분위기고 이제 슬림과 노멀 시장만 놓고 보면은 60만 원대 형성하고 있는데 스위치2가 60만 원대 나온다. 그러면 이거 하이엔드로 붙겠다는 소리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스위치2의 스펙이 하이엔드급일까라는 생각에선 전 반대예요. 그건 그렇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스펙은 그렇죠. 근데 이제 퍼스트 파티나 그 요즘은 좀 B급 게임 인질로 좀 할 수는 있거든요. 해볼 수는 있는데 저도 60만 원까지 해볼 수 있는 라인이라는 거지. 이게 긍정적이진 않은데 이제 닌텐도 헷가닥 해가지고 뭐 65만 원 이렇게 해도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 그 라인을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가정용 게임기가 아닌 거죠, 더 이상. 그렇죠. 닌텐도가 뭐 유저들은 생각은 각계각층 다양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인 소견은 이건 닌텐도의 철학을 배신하는 관점으로 좀 바라볼 것 같아요. 자기 자신들의 개념을 배신하고 가버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닌텐도가 펼치는 철학이 모두를 위한 엔터테인먼트라는 개념으로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고 게임은 놀이여야 된다는 관점이 굉장히 투철하잖아요. 그 관점이. 그렇죠, 그렇죠. 쉽고 단순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철학인데 60만 원이라는 단어 그리고 60만 원이라는 가격 뭐 요즘 시대에 60만 원이 싸지는 않을 건데 그리고 누군가에 있어서는 접근 가능한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그 숫자가 넘어감으로써 발생하는 건 뭐냐면 모두를 위한 철학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자체는. 그러면 그 자체의 가격대에 진입하는 순간 닌텐도의 철학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진다. 이게 저는 주안점으로 봐요. 이거는 결국 제가 계속 반복을 하게 되지만 모두를 위한 핵심이 아니라 코어를 위한 핵심으로 가버리는 포지셔닝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저는 만약에 그걸 노말이라고 치고 70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저는 그거는 아동용 시장이랑 라이트 게이머 뭐 여성 게이머 이런 게임 시장은 버리고 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닌텐도 행보를 봐서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네.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그냥 예상해보는 걸로 좀 해보자면 각자가 생각하는 발매가는 얼마일까 정도로 예상을 한번 해보죠. 얼마 예상하십니까? 최소 45, 최대 65. 와, 너무 세게 잡으시는데? 저는 일본가 국내가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소는 4만엔, 한국 가격 한 42 정도 예상해보고요. 맥시멈은 49,800엔. 한 우리가 또 51만원, 2만원, 부가세 포함하면 53만원 선? 거기가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일단 마지노선이고, 그리고 요거마저도 차후에 라이트 버전을 내면서 다시 또 한번 이렇게 다운그레이드를 할 것 같아요. 가격을 다운그레이드 시킬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도 이거는 그 온라인 최저가 이런 거 아니고 오프라인 소매몰에서 그냥 이마트 같은 데서 딱 집어올 수 있는 그 정도 가격을 기준으로 얘기한 거고 그 변수가 좀 있어요. 이게 엔비디아가 칩을 얼마를 받아 먹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칩이 되게 비싸게 사왔으면은 초기엔 좀 비쌀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규모의 경제로 그 막 1억대씩 팔리고 이러면서 그 가격이 낮아지면 모를까 초기가가 좀 높을 수도 있거든요. 요즘에 엔비디아가
자기네 쪽에서 나가는 거에 프리미엄을 오지게 많이 매겨가지고 그래서 이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했으면 하는 건 40만 원대에서 끊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닌텐도가 40만 원대에 나온다 그러면은 플스한테 이런 말 한마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진 시몬스의 시의 명언이죠. 넌 예술 같은 게임 해라. 난 돈 쓸어 담을 테니 이러고. 그렇지. 야, 제대로 한 방 먹여주는 거지. 그래, 뭐 너네대로 승부해. 우리는 규모의 경제로 승부할게. 뭐 이런 식으로. 네. 어쨌든 많이 버는 놈이 장땡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오히려 더 영리하게 가는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제 방송이 나가는 기점에서는 아마 좀 더 뭔가 그 대략적인 정보들이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그 무렵쯤에 이제 닌텐도 다이렉트도 할 거고 또 뒷북으로 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확률이 크겠지만 어쨌든 여하를 막론하고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묘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방송이 나가는 당일날 우리가 닌다를 예. 봤죠 지금. 예, 닌다를 보고 통화를 해야 되는데 편집 시간하고 이런 거를 일정하고 다 맞물려서 보다 보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새벽 5시에 이게 지금 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끝나고 바로 연락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지금 각자 일정 있어가지고 이른 개장을 해서 그 직장 생활을 하는 몸이다 보니까 이게 9시 넘으면 버티지를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부록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뭐 그렇긴 하죠. 방송분에서 앞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중요한 것만 잠깐 또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저희가 통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공개됐죠? 한국 가격 64만 8천 원입니다. 그 순수 본체 기준이고 네. 그 마리오 카트 월드였나? 근데 그게 들어가면 67만 얼마가 되죠? 저는 68만 원으로 보긴 했거든요. 네, 대충 한 그 정도 선이 나와요. 그 소프트웨어 하나 낀 버전이 그렇고 저희가 그때 얘기한 거에서 기준으로 보면은 발매가만 따지고 보면은 로치씨가 맞췄습니다. 40만 원 후반대에서 65만 원 사이가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야, 기적적으로 본체 값은 맞추셨습니다. 에이씨. 뜻이가. 근데 저도 좀 애매한 게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제가 일본 가격으로 맥시멈가를 49,800엔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내수형이 대충 그 가격에 나왔어요. 근데 요즘 일본 경제 생각하면 그거보다 높으면 엄마들이 안 사줄 것 같긴 해요. 아니 근데 좀 의외죠. 이 일본 내수용 버전하고 다국어 버전이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글로벌 버전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내수 버전과 글로벌 버전 두 가지 가격을 냈는데 이건 뭐지 싶은 생각이 들었고 아마 그 유저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를 살짝 봤는데 찬반 양론이 참 거세더구만요. 가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일본가 기준 49,980엔 일본 전용, 다국어 대응 버전이 69,980엔이고 국내가는 64만 8천원 본체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발매가가 499.99달러 이렇게 됐는데 요게 이제 판매세 미포함 기준이라서 뭐 대충 어쩌 끼우면 500달러가 넘는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대충 이제 70 언저리가 들어갈 확률이 크다. 뭐 솔직히 말하면 그 해외 가격 비교하면 한국 가격이 저는 꽤 괜찮게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렴하게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근데 또 네. 일본의 내수판 기준과 다국어 버전, 글로벌판 기준이 이게 두 개로 발매가 된다? 이건 또 뭐지 싶은 생각이 들면서 닌텐도 전략을 따지고 봤을 때 내수판이라는 명분하에 일단은 본인들의 철학을 어쨌든 지키고자 안간힘을 썼다. 49,980엔이면 진짜 이게 소비세 위포함 같은데 솔직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닌텐도 입장에서 진짜 내수 가격은 진짜 어떻게 보면 똥꼬쇼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정말 절치부심해서 어떻게든 짜내는 가격이고 저것도 보니까 판매 전략이 좀 웃기더구만요. 다국어 버전은 닌텐도 이제 온라인에서만 가능하고 내수판은 이제 일반 상점에서 판매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주는 그 부모님의 출혈로 사는 거는 내수판 사라는 거고 저희 같은 닌텐도 아저씨들은 아재들은 그냥 돈 써요. 이거군요. 아재들은 그냥 70만 원 사세요. 뭘 그거 아끼겠다고.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뭐 영어판이나 이런 거밖에 안 나오는 거나 뭐 이랬을 때 글로벌놈이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요렇게만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내수판은 일본어 버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아예 싹 쳐내겠다는 느낌이고, 글로벌 롬 있잖아요. 네네. 단어 대응. 이거는 그러면 이제 글로벌 다 대응하는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관세나 뭐, 환율 같은 거 다 적용했을 때 가격이 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어쨌든 뭐 현재 기준에서의 가격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건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발매가가 정해졌고 저희가 대충 던졌던 예상가가 반반은 들어맞은 상황이라서 조금 당혹스럽긴 한데 뭐 저도 리뷰를 어느 정도 다 했고 로치스 네. 어느 정도 다 하셨는데 그나마 제일 좀 기억에 남는 포인트는 어떤 거였어요? 저는 굳이 따지자면 기본 용량이 좀 올라가고, 아, 그쵸. 256으로 올라갔죠? 네. 네네. 해상도랑 주사율 같은 거 좀 선택할 수 있는 거? 선택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뭐, 대응 게임에 따라서라고 하는데, 일단은 120Hz 지원을 해주는 이제 LCD가 탑재가 됐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동모드 기능 시 이제 4K까지 지원을 해준다. 일반적인 휴대용 모드에서는 1080p, FHD까지 허용을 한다. 뭐, 이 정도 스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의외였던 게, 카메라 액세서리가 나왔던 게, 아, 네네. 저걸 뭘로 쓰려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해는 되는데, 글쎄요. 약간 그 위유의 삽질을 좀 보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어서 저거가 어떻게 쓰려고 하는 지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예전에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나왔다가 잘 나가는 것 같더니 이제 꼬꾸라졌던 게 하나 있었죠. 키넥트라고 아, 네네. 예, 있죠. 카메라 모듈이 있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거 느낌이 재림이어서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어떤 게 제일 좀 땡기셨어요? 제가 제일 기대했던 건 몬스터 와이즈 되나 이러고 보긴 했는데 아 그러게요. 그게 안 나왔더라고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나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살짝 있긴 한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사양이 높았다 보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지금 당장 막 이렇게 와 할 만한 건 뭐 크게는 없는 것 같고요. 나중에 뭐 닌텐도 퍼스트 파티나 뭐 새로 발매하는 것들을 어떻게 지원하나 이런 걸 봐야겠죠. 그리고 그 아까 카메라 얘기 조금 제가 이어서 받으면은 그 옛날 플스2 시절부터도 그 콘솔 개발사들이 체감형 게임용 그 카메라 이런 걸 포기를 못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늘 하던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늘 하던 WWE 같은데 그냥 이대로 그냥 적당히 냈다가 짜기 쉽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저는 그렇게 듭니다. 아, 그리고 그 방송에서 언급하신 대목 중에서 적용이 되었다고 봐야 될지 아니라고 봐야 될지 좀 애매한 게 나왔는데 조이콘이 마우스 기능이 대응되는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아, 네네. 제가 이해했죠. 네,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되게 애매하던데요, 그거. 솔직히 뭐 오버워치라든지 배틀그라운드나 뭐 에이펙스 레전드 이런 걸 할 성능은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네네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콜 오브 듀티 같은 게 가능할지, 그러면은 그 닌텐도도 그 싸움에 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콘솔 3파전에. FPS가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느냐.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히려 기대하는 거는 시뮬레이션 장르들. 음,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정말 빠른 RTS 이런 건 아니더라도 뭐 패러독스화 게임들 있잖아요. 뭐 빅토리아라든지 크루세이더 킹스라든지 뭐 시티즈 스카이라인이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뭐 문명은 저거 확정됐잖아요. 뭐 네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음,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저는 좀 기대하는 게 인조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거.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이제 봤던 타이틀에서는 로치시와 대동소이한의 이견인데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서드파티 쪽 계열들의 타이틀들을 보면은 사실상 거의 검증된 작품들이 많이 이제 스위치로 포팅돼서 나온다시피 하는 작품들이 좀 많았잖아요. 네. 뭐, 몬스터 헌터 발표는 없었지만 캡콤에서는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6가 나왔고, CDPR에서는 사이버펑크 2077의 이제 완전판이라고 나오는 게 하나가 있었고, 파판 7 인터그레이드 버전이 이제 나온다고 하는 것도 이제 보면은, 대충 이제 플스4 프로에서 5 그 언저리 어딘가의 스펙으로 이게 맞춰져 있는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적당한 다운그레이드로 이식을 하면은,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몬스터 헌터 정도는 이식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실제로 이제 루머가 많이 돌았던 거는 그 스퀘어닉스에서 파판 같은 경우들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미 이식 작업을 다 들어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이미
인터그레이드가 발표를 했다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난 거죠. 이제 스위치를 낼 겁니다.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그 퍼스트 파티 닌텐도에서 나온 게임들은 다 닌텐도의 그거야라고 하는 것들이라서 사실 이렇게 와닿진 않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트레일러 공개한 게 그 프롬 소프트웨어에서 나오는 소울류 신작이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보면서 느낀 게 닌텐도가 코어 게이머를 좀 포섭을 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가격도 가격대로 좀 올라갔으니까 요거에 맞는 구미를 좀 당겨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내부적으로 했다는 고민의 방증을 좀 보여주는 느낌이랄까? 프롬도 프롬인데 예전에 이제 몬스터 헌터 라이즈 나왔을 때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 그것도 이제 뭐 유출 자료긴 한데 뭐 닌텐도에서 어느 정도 좀 지원금을 주고 반독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네네네. 기간 반점이라고 하죠. 기간 나오게 했 독점이죠. 네. 그렇게 본 거 보면 저는 그 프롬도 약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니면 블러드본처럼 아예 플스에 묶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닌텐도가 그런 욕심이 없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간 워낙에 그 포팅이 어렵고 이러니까 그 이식작을 못 냈던 것 뿐이지 마음으로는 뭐 트리플 A 게임들 나올 때 자기도 같이 팔고 싶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해요. 어느 정도 자기들도 코어 시장을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위치가 기존에 냈을 때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좀 라이트하면서 코어까지 좀 아우를 수 있다라는 개념을 했지만 실상으로는 이제 완전 코어까지 가는 건 좀 무리인 게임기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이 좀 잡혔잖아요. 좀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요번 스위치2는 왠지 그 느낌, 그러니까 그 이상을 좀 바라면서 가겠다라는 느낌으로 전략을 짜고 아예 우리가 그만큼을 또 얹겠다라는 느낌으로 막판에 그런 걸 또 내밀었다는 거는 이게 닌텐도 다이렉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생소한 풍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닌텐도가 이렇게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하면은 조금 아쉬운 거는 게임 큐브가 이제 회원 전용 타이틀로 해서 이제 가입을 했을 때 스위치 2로만 제공을 한다고 이렇게 나왔던데 아, 네. 그거는 좀 스위치까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긴 한데 뭐 스펙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2의 전략에 맞게 가겠다는 논리니까.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그 아직 그 닌텐도가 그 스위치 1을 버리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소니는 그 플레이스테이션 4 시리즈를 버리고 싶어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하도 많이 팔리고 점유율이 높으니까 버리질 못했잖아요. 플레이스테이션 5를 보급에 어느 정도 좀 코로나랑 이런 거 겪어서 뭐 가격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보급에는 실패한 느낌이거든요. 플스 5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플스4를 좀 버리고 싶었는데 소니는 버리지 못한 느낌이라 닌텐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존을 좀 인정하면서 가는 느낌이라 뭐 부분에서는 저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공유할 수도 있고 뭐 같이 게임할 수도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지금 자료를 좀 다시 보니까요. 그 플스4가 1억 1000만 대 정도가 나갔고, 플스5가 7,500만 대 정도 지금 출하량이 나온 걸로 지금 공개가 돼 있고, 스위치가 생각보다 많이 나갔네요. 1억 5천만 대가 나갔네요. 야, 1억 더 나가 5,086만 대라고 지금 집계가 돼 있는데, 야, 이 정도면 못 버리죠, 이거는. 버릴 수가 없죠, 일단은. 저 정도 나갔으면은 큰 교훈을 얻고 나서 다시 이제 도약기에 들어설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준 하드웨어인데, 뭐, 충분히 뭐 납득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 스위치 1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2를 구매할 예정이시라면 구매 후에는 1은 그 뭐 자녀분이나 뭐 동생 같은 분들한테 좀 그 양도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차라리 그렇게 하고 게임을 같이 하자 이러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런 거를 의도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쉐어링 기능 같은 게 이번에 발표가 됐던데 보니까 이게 뭐 2 네. 기준으로만 뭐 되는 걸로 나오곤 있지만 뭐 대충 뭐 같은 스위치 계열에서는 뭐 소프트웨어로 해서 연결해가지고 플레이를 하게 한다든지 뭐 아마 그런 식의 전략을 좀 펼치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면 좀 머리를 잘 써서 후계기 좀 준비를 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여튼 뭐 주사위는 이렇게 던져졌네요. 나쁘진 않았다. 근데 나는 좀 단점이 몇 개 보인다잉 이런 느낌이죠. 부장님 총평 한번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이 표현이 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찝찝하다? 그 저는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어떤 분의 글하고 되게 좀 교감이 됐던 건데
좋다고 해야 될지 욕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으로 이걸 뉘앙스를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보면서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과연 좋다고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진짜 구린 건가 이렇게 좀 애매한 느낌이랄까요. 가격 포지션도 좀 애매하고. 저도 네. 좀 실제로 나와서 좀 써봐야 좀 네네. 실감이 하거든요. 근데 되게 애매한 라인에 걸쳐 턱걸이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좀 모호한 상황이고, 그리고 한 가지 제일 염려했던 거는 그 마리오 카트 월드가 단품 기준으로만 구매를 하면 이게 타이틀이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앞으로 소프트웨어도 뭐 98,000원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 예전에 그 슈퍼 패미콤 때 재림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물론 이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소프트웨어가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갔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점도 충분히 납득은 됩니다만, 그렇다 한들, 근데 이제 그거를 고려해서 다운로드판의 가격을 이렇게 잘라서 하긴 했더라고요. 거의 뭐, 10,000원, 15,000원 돈을 다 깎아서 이렇게 발매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그냥 패키지는 패키지에 들어가는 수고 비용만큼은 더 받겠습니다라는 논리로 연출을 하려고 하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참 찝찝하다. 뭐 하나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없다. 오히려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었던 월요일 날 아마 닌텐도 다이렉트를 하나 더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스위치 1에 이제 타이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보니까 그때 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저는 의외로 거기서 좀 골 때렸던 게 파타퐁하고 모두의 골프가 스위치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플스 건데 네네. 플스 타이틀도 스위치로 들어가니까 이게 참 어떻게 전략을 보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그게 서드파티 쪽에서 개발해서 소니가 갖고 있는 판권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게 또 어떻게 얘기가 돼서 나온다는 논리는 스위치를 허락해줬다는 논리인데 마소나 소니나 닌텐도를 약간 곁다리 짚고 가겠다 이런 느낌들이 좀 보여서 야 이거 좀 오묘했어요. 공생관계로 가자는 건지 뭔지 모르겠고 아니면 소니 입장에선 트리플 A 게임이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가 이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이제 액박의 반격이라고 해야 될지 뭐 폭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액박 OS가 이제 아수스랑 콜라보해서 그 아수스 로고 얼라이에 액박 OS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못 봤는데 그런 정보가 있었네요. 그래서 그런 게 뭐 지금 이게 정식 공개인지 아니면 뭐 유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카더라를 제가 듣긴 했는데 그래서 그 레노버 리전고 같은 경우는 아예 스팀 OS를 달고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UMPC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네, 맞아요. 스팀 OS를 아예 공개한다고 그 공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UMPC계에서는 이제 이게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게 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마소 쪽에서도 그런 대응을 하겠다고 하면은 야, 요거 좀 골 때리겠네요, 상황이. 마지막으로 제가 단점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 중 크게 두 가지 중 하나였는데 하나는 소프트웨어 가격 상승이었고 그게 아까 저희 얘기한 거잖아요. 네네네. 저 SD카드 익스프레스는 대체 뭔지 저 오늘 보고 처음 알았네요. 저 있는 줄도 몰랐네. 네, 좀 저게 올라간 버전이 있더라고요, 예. 뭐 작년 말에 나온 규격인데 저거를 했어. 무슨 저럴 거면은 그냥 NVMe 2280 해달라니까 SSD. 뭔 SD카드 익스프레스야. 저거 가격도 보니까 지금 네이버 같은 데 정가 기준으로 128기가 20만 원이던데 보니까 20만 원 아니고 80만 원 하던데 그러면은 1테라에 거의 40만 원 이상 받겠다는 소리인데. 뭐 일단 일본 기업들의 특징이죠. 독자 규격. 솔직히 그 NVMe 2280이 이거보다 못한 게 부피 큰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굳이 이거를 고집하는지 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진짜. 사실 기본 용량을 256으로 올려줘서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 트리플 A 게임이나 이런 거 포팅할 거 생각하면은 저거 그렇게 크다고 말을 못 하겠거든요. 그렇죠. 예. 충분히 그렇죠. 지금 스위치 1만 고정으로는 256이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저 앞으로 나올 거 생각하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게 많은 건지. 저는 되게 적다고 보여져서. 그거를 알아서 잘 하시겠죠, 뭐. 뭐 닌텐도니까요. 저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구매가 될 것 같네요.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별다른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어서 이제 팬분들께서는 분명히 이제 러시하시겠지만은 글쎄요. 일단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지켜보자라는 의미가 좀 강할 것 같네요. 우선은 발매가부터가 좀 생각보다는 너무 세게 나온 게 있어서 가격이 이제 닌텐도 게임기도 이제 이 정도 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라는 게 됐다면은 저는 끝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다음 세대 게임기들이 가격이 좀 무서워지네요, 이제. 저도 좀 네. 부럽습니다. 근데 사실 그 동양권보다는 지금 서양권 그 닌텐도 팬분들이 지금 화가 잔뜩 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저도 아까 좀 잠깐 봤는데, 그냥 불판에 지금 올라가셔가지고. 뭐 럼프 형이 관세 좀 매기겠다는데 지금 웃자죠.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말할 수가 없죠. 알아서 하시고, 그분이 알아서 하셔야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부록에 부록을 더한 내용까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야, 이 무슨 잡지 하나 샀더니 부록을 그냥 한 3-4개 든 기분인데. 그러니까요. 야, 이렇게까지 하는 건 참, 당분간 닌텐도에게 고만합시다. 자, 오늘 하이테크 피플 긴급하게 DLC3의 업핸드 편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후닥후닥 했어요. 예, 하여튼 빡세요. 예, 정말 빡셌는데. 하여튼. 오늘 갑자기 머리채를 잡더니. 이리 오시오. 네, 그모시오. 이리 오시오. 네, 그모시오. 이러면서 제가 로치 씨의 멱살을 잡고 스튜디오로 끌고 왔습니다. 자, 어쨌든, 열심히 하는 것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하실 말 있으신가요? 동석이 형 특별 출연이 좀 잘리긴 했는데. 데스 스트랜딩 2. 아무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거 내가 할 얘기가 잠깐 있지. 많지. 트레일러 전문가로서. 근데 이건 약간 싱글벙글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빼먹기가 아쉬워서. 굉장히 제가 또 흐뭇하게 6월 20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발매일이 또 그따구야. 또 근데 요즘 플스 쪽 얘기만 나오면 원래 쌍심지가 좀 켜지시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분노에 차오르고 그나마 코지마 스튜디오 얘기 나오면. 좋아. 네, 얼굴이 좀 누그러지세요. 그거 좋아. 키워드가 있어요. 소니, 코나미 이런 거 하면은 갑자기 안색이 안 좋아지시는데. 내가 2달 뒤에 스네이크 히터 지켜본다. 정확히 2달 뒤에 나오거든요. 네. 그거? 스네이크 히터 요번에 8월달에 잡혔더라고. 너네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내가 진짜. 근데 이제 코지마 스튜디오 데스 스트랜딩 이런 거만 나오면. 그거 기대하지. 얼굴이 명작이야. 좀 누그러지시거든요. 여러분 우주 최강 명작입니다. 데스 스트랜딩은 배달만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인생을 한 경험, 인생을 배달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DS1에서 열심히 경론을 펼치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호불호는 역시나 있을 겁니다. 그 게임은 재밌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재미있고 정말 인생 게임이 되겠지만 재미없는 분들한테는 여전히 재미없는 게임으로 남을 확률이 아주 큰 작품이라는 거는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제가 트레일러상에서 봤던 건 뭐냐면 마동석 씨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마동석 씨는 뉴스를 좀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게 카메오 출연인데 사실 지금 코지마 감독하고 차기작을 신규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거는 마동석 씨 소속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피진트라고 해서 이제 첩보 액션을 만들고자 하는 지금 작품이 하나 걸려 있는 게 있고, 그거 아니면 이제 오디인데 마소랑 지금 하고 있는 클라우드 형태 공포 게임 오디 그거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피진트 아니면은 새로운 게임 같아요. 둘 중에 하나에서 등장하실 것 같아요. 마동석 씨는 아마. 근데 피진트에 나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첩보 액션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마동석 씨 커리어를 봤을 때 앞으로 좀 커리어를 마블 범죄도시 이쪽보다는 제가 봤을 때 코지마 스튜디오나 아니면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나 요걸로 이어져서 놀란 감독 쪽이랑 같이 이어지는 게 커리어 쪽으로 되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발매일 트레일러에서 재밌게 봤던 부분은, 요것도 많은 분들이 좀 놓치셨던 부분이 있는데, 신 캐릭터 중에서 루시라는 분이 계세요. 네네네. 그 루시가 배경 설정에 있습니다. 원에서 나와요. 배경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등장은 안 해요. 샘포터 브리지스의 마누라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죽은 사람이죠. 죽어서 안 나왔구나. 네, 그 시점에는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참고로 이탈리아 배우분하고 루시 역할 맡으신 분하고 부부세요. 그래요? 네. 그리고 루시 역할 맡으신 분이 실제 의사 면허가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역할로는 카운셀러 같은 역할로 나오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루시라는 분이 전생에 카운셀링 같은 걸 했던 분이래요. 그 역할상으로. 그래서 제가 유추하는 바로는, 이거는 이제 나무위키에서도 안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샘을 만나기 직전 이야기 같습니다. 그 구간은. 그렇게요. 그 구간은 샘을 만나기 직전이고,
그 과정에서 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가 약간의 연결 요소가 나올 것 같아요. 그 과정으로 인해서. 아, 예, 그리고 두 분이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관계가 사실은. 근데 동명이인 같진 않아 보여요. 사실은 그 루시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라고 판단했던 게 일본 성우지를 찾아봤죠. 이노에 키쿠코 씨였습니다. 아, 그분이 이제 전작에서 그 대통령, 여성 대통령 역할하고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여성 캐릭터였죠. 그분 성우하셨던 분입니다. 중요한 역할이 아닐 수 없어, 그분은. 무조건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아니, 그래놓고 동명이인이면 진짜 너무 짜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저의 심증이지만 샘의 부인일 확률이 엄청 크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샘을 만나기 전의 과정일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다가 샘을 만나게 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 회상씬으로 걸릴 확률이 크다. 그리고 그 남자분은 그 과정에서 어떤 이제 모종의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는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배역이 달라서 그런데 예, 그거는 달라서 어쨌든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이 나왔던 게 마지막에 약간 솔리드 스네이크를 오마주하듯이 반다나를 이렇게 두르고 예전에 이제 매즈밀 깁슨 씨의 분위기 같은 걸로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아, 네. 예. 그런 능력이 부여가 됐던지 아니면은 뭐 차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짝사랑 캐릭터 같은 느낌 같긴 해요. 아, 예. 그리고서 자신이 이제 자기 일을 괴로워하다가 어떻게 일을 하다가 결국은 비극적인 선택을 맞이하고 그로 인해서 샘과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그 전작의 관점에서 연결된 그 게임 플롯들을 좀 살펴보면 그런 느낌으로 연출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마동석 씨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했지만 진짜 까메오기 때문에 권역 정도에서 담당하는 포터 정도로 나올 겁니다. 그쵸. 그 이상 그 이하는 아닐 겁니다. 뭐 그러겠죠. 네, 딱 그 정도기 때문에 뭐 별달리 기대하실 건 없다. 저도 차라리 그냥 다른 작품에서 주연으로 잘 나왔으면 좋겠고 뭐 굳이 뭐 더 배역을 줘라 이런 느낌은 저도 별로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거는 이제 샘의 비비였죠. 그 비비 아이가 성장한 모습으로 좀 나오는데 이제 초반에 보면 그 스토리 설정상 비비가 모종의 이유로 죽게 됩니다. 게임상에서. 이미 죽게 되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그 영상 트레일러에서 보면은 이제 맨 처음에 공개됐던 씬하고 좀 연결했는데 어떤 모종의 세력이 쳐들어왔는데 그거를 이제 여성 주인공이죠. 그 분이 순간이동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같이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 아이만 혼자 또 덩그러니 남겨진 상태가 돼서 다시 돌아와서 그 아이를 이제 보호하면서 이제 총에 맞게 되는 상황을 연출하는 장면이었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롱코트를 입고 아이를 이렇게 안고 네. 산맥을 바라본 장면 있잖아요. 아, 네네네. 정말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전 그거 엔딩 씬 같습니다. 아, 근데 그 코지마 히데오 디렉터가 그 트레일러 장난질을 많이 쳐가지고 그러니까 장난이 많으신데 저는 그거 의도적으로 약간 엔딩 씬에 가깝다고 봅니다. 뭐 충분히 가능성은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확률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코지마 히데오의 트레일러 장인 분석 장인으로서 이 정도의 좀 떡밥들을 많이 얘기할 수 있고 참고로 이 게임은 저희가 하이테크에서 다룰 겁니다. 다룰 거고 제가 열심히 플레이를 한 다음에 할 것이고 로치 씨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다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예. 알아서 다 시키겠죠. 네, 뭐. 알아서 다 제가 요 준비 저 준비해서 제가 같이 해서 다음 편도 예, 요걸 열심히 준비해서 갖고 오겠다. 아, 근데 우리 그 팬텀 페인이랑 스네이크 히터는 언제예요? 그러니까요. 스네이크 히터, 펜타페인. 그건 지금 거의 레트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10년이 다 돼가지고 게임이. 뭐, 10년 넘었지. 맞다. 뭐 리메이크해서 나오면 뭐 아니 스네이크 히터는 리메이크가 됐고 펜타페인은 될까? 아직 너무 근세대라. 근세대라서. 그거 동년배가 위쳐3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잘 우려먹고 있어서 사실 뭐 코나미가 뭐 맘만 먹고 그래픽 패치만 한번 해도 뭐 근데 그 엔진이 폭스 엔진이라서 그걸 될지 할 리가. 아무튼 뭐 그래요. 예. 아무튼 뭐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데스 스탠딩에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저희도 나는데 떡밥으로 근데 제가 준비를 떡밥 하겠다. 하나만 더 흘리자면 그 아시죠? 제가 메탈 기어 서바이브 하는 대신에 국장님도 그 모넌 언젠가는 아, 예. 그렇죠. 해야지. 이런 쌍! 벌써 하기 싫은 거 봐. 아, 존나 귀찮네. 아, 뭐는 진짜. 아, 근데 개인적으로 빈말이 아니고 와일드 재밌어 보입니다. 아, 이게 와일드 재밌어 보입니다. 아, 꽤 재밌어 보입니다. 좀 나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와일드. 인기가 많긴 한데 문제도 많아가지고 아. 섣불리 추천드리긴 어렵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한때 모넌 장인이 계셔가지고 여기 장인은 아니고요. 저도 못린이라 이거 모넌 깎는 이거 노인이라고 합시다. 오픈된 데서 그 장인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 모넌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 댁은 뭐 저기 공룡 때려잡는 노인이고 저는 좀비 때려잡는 노인인데 뭘 아니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그 팬텀페인 한 시간이 있는데 무슨 좀비예요? 좀비 얼마 안 때려잡았잖아요. 아니, 서바이버 열심히 했어요. 아니 나 그래도 나름 700시간 가까이 했어 그거. 말은 똑바로 합시다. 메탈 기어 솔리드 시리즈 한 시간이랑 서바이브 한 시간이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 팬텀페인이 압도적으로 세. 그니까 그게 더 많잖아요. 팬텀페인이 압도적으로 세. 좀 인정. 인정. 예, 뭐 어떤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은 떡밥이 많네요. 모논도 해야 되고 어쨌든 데스 스트랜딩도 해야 되고 열심히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시간 마무리할게요. 다음에는 무슨 테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저희 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안녕. 그때 봐요. CHRP